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 오늘은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당진 국회의원 후보들의 대책을 들어봅니다. 홍성 예산에선 집단 에너지 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들고 나온 해법을 살펴봅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충남 지역 가축시장이 운영 재개에 나섰습니다. 출하 지연에 따른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진에서는 원도심 활성화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들은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2011년 군청사가 빠져나가고 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이전하면서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 당진 원도심. 건물 2, 3층은 대부분 비어있고 임대를 내놓은 가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당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옛 군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원도심을 살리는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업센터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유치해 군청사를 취업과 복지 서비스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노동부에 가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당진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군청 자리가 정말 당진의 창업의 메카, 고용복지 일자리에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원도심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 그다음에 구군청을 잘 활용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잘 전개하면.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도심 공원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또 군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주상 복합화하고 문화시설을 개선해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군청 자리에 1만 평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그 반대쪽에 당진 전통시장을 주상복합화하면 그것을 연결하는 중앙로는 민자유치로 건축선이 뒤로 밀려지면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 도로에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져서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애들 데리고 주말에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소속 정용선 후보는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보육과 교육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놀이와 문화 공간을 만들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협소한 주차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도심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손잡고 와서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놀이문화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주차 공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진 천변도 좀 이렇게 정비를 해서. 한때 당진의 중심지로 번창했던 원도심.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후보자 저마다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홍성과 예산 지역 화두는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환경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폐기물 고용연료인 SRF 발전소로 추진됐던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지난해 LNG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LNG 발전 용량을 문제 삼으며 열공급 시설만 추진하고 발전 시설은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해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추진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과 충남도 주민대책위와 합의점을 찾고
인근의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는 그동안 주민 반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미세먼지 문제 등은 정확한 전문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민 피해가 있다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기관과 상세히 논의하고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성 갈산면 오두리와 예상 고덕면 몽곡리 등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 후보는 주민 간 갈등과 반대가 심한 사업은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며 폐기물 종류에 따른 분리소각 등 해외 사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 홍 후보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추진되어선 안 된다며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두리 폐기물 처리 시설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과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서부내륙 고속도로와 관련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김 후보는 정치적 판단보다 전문가 의견이 더 중요하다며 논란이 되기 전인 처음 계획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홍 후보는 환경과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사 시 교량화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선 후보자들의 답변은 모두 각 사안별 주민대책위원회가 직접 후보자들에게 질문해 받은 내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 관계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중순 투표 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에게 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참석자들에게 예비 후보자의 업적과 상대 후보 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충남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4.15 총선은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후보들 역시 요란한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모든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4.15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4.15 총선은 보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주목 인사로 악수를 대신하고 직접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초 일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대해 외국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조용한 선거, 개개인을 이렇게 만나지도 않으면서도 선거를 잘 치르고 갔고 국민들이 정보를 잘 얻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이는데 가면 안 돼요. 선거하려면 뭐 가서 같이 해야 되고 다 하는데요. 우리는 그거는 반대요. 우리나라 미르는데 왜 한국의 정부는 미르지 않고 15일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나는지 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15일날 그 선거하겠네요. 자신들의 나라와 다른 한국만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색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선거운동은 있잖아요. 뭐 길거리에서 뭐 춤추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건데 우리는 선거운동은 금지로 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선거운동은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그거 자유로 하면 되는데 우리 베트남에는 그거 하면 금지라고 하거든요. But I think that in Canada elections are not as competitive as they are here. There are not as many parties in general, so maybe politicians don't try as hard. And also, Canada is such a huge country. 아직까지 한국어와 한글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들은 선거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을까? 너무 책자처럼 나와서 사실은 이제 오면 온 학교 졸업하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는 훑어보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쓰레기. 보통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만 18세까지 확대한 선거 연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약간 인스타 홍보용 그런 거로만 이제 가가지고 되게 과연 그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역대 유례가 없는 비례정당의 투표용지 길이는 외국인들에게도 신기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당이 많지는 않아요. 나라가 작고.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진짜 놀랬고 그렇게 많이가 필요한지 이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고. 국가도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총선 사전투표와 부활절의 마지막 벚꽃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등 사회적 거리가 무너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그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가 등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홍성장은 지난 2월 말 휴장에 들어간 뒤 이날 47일 만에 재개됐으며 인근 삽교와 해미, 갈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도 지난주 장이 다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점 상인들은 한결같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문객을 막고 있었지만 오히려 방문객 측에서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대체로 상인들은 그간의 고충에 대해 각종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꼽으며 장이 열리길 고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2개월 만에 장에 나섰다는 배모 씨는 평소에 비해 70% 수준으로 손님들이 찾았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게 있다는데 우리처럼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장을 도는 사람들은 빚내는 것조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충남도는 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이 기부한 월급을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 상인 등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 여부와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 내 등산 명소로 손꼽히는 용봉산의 공영주차장은 한산했던 지난 주말과 달리 30여 명의 등산객이 줄지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고 식당가와 산자락까지 포함해 차량 50여 대 이상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정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국민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시기가 조용한 전파의 시기가 아닌가 하고 긴장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언제든지 지역사회의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보이는데요. 주차된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잡힙니다.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팬더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2017년 6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는 경우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보상은 물론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 처분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아침 10시경 홍성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방 그늘진 도로에 눈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서 가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휘청거리는 순간 이를 피하려던 블랙박스 차량, 트럭과 충돌 후 멈춰서는데요.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또 미끄러지면서 멈춰선 두 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블랙아이스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새 얼어버린 도로면이 녹기 전인 오전 시간대는 도로의 상태를 잘 살펴가며 운전해야 하는데요. 빙판길에서는 급제동은 피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녹색 신호를 바뀌고 차량이 출발하는데요. 꼬리물기로 달려오는 직진 차량과 충돌합니다.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서 일으킨 사고인데요.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상충하는 곳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태안군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벽시 온탕 소독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벽시를 60도의 온탕에 소독해 종자로 전염되는 곰팡이병인 키다리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방제 효과가 98%에 달하는데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각 지소로 전화 예약을 한 뒤 종자를 가져가면 됩니다. 천안 지역 고등학생 음악 동아리 학생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화제입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라는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고 충남도 교육청에서 영상으로 담은 건데요. 참여 학생 4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는 충남교육청 SNS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서산 해미읍성이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초 야간 경관 조명 95개를 LED 등으로 교체하고 읍성 성벽 야간 조명을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해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19가 안정될 경우 5월 9일부터 읍성 내 연등을 점등하고 오는 10월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태안 해경이 12일 태안 목계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레저보트 탑승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40대 박모 씨 등 2명은 바다 낚시를 하다 추진기가 고장나 스마트앱 해로드를 통해 구조 요청을 했는데요. 해경은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레저기구 이용자들에게 출항 전 필수 점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해안 일부 지역은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대기는 여전히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0도, 서산 홍성은 2도, 예산 3도, 당진, 태안 4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7도, 당진, 서산은 19도, 홍성, 청양 20도, 예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씨고요. 차는 외부에 짙은 먼지만 닦아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강합니다.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금요일과 일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아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로 일겠고 서해 남부에서는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충남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